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 학습해 볼게요. 2장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가세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반드시 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인정받기 위해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와 적격 증빙은 함께 동반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수업했었죠. 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거래는 적격 증빙을 함께 수취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고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메인 매출 전표에는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그 코드 유형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해 볼게요. 네, 지금 매출과 매입 코드 유형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 가지 코드 유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코드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여러 가지가 아니죠. 여러 회차의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거든요. 거의 선생님 수업한 게 58회부터니까 현재 90회의 시험을 맞이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은. 네, 되게 많은 회차의 시험을 선생님이 지켜봤는데 딱 15가지 정도의 코드 유형이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적격 증빙에 따라서 어떠한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격 증빙이에요. 적격 증빙. 먼저 적격 증빙의 가장 기본적인 발행 형태는 세금 계산서라고 말했어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이 세금 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받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해야 되고,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칸이 하나 더 있죠? 네, 맞아요.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재화를 면세로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대신에 계산서를 발급해서 매입과 매출 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서 앞에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 계산서의 이 세금은 부가세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발생하는 계산서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거래 후 발행하는 증빙이에요. 영어로는 텍스 인보이스라고 하고 줄여서 TI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세금 계산서는 쉽게 색깔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출력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는 매출 거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출력되는 세금 계산서는 매입 거래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흑백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되게 문제들이 친절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아래에 있는 세금 계산서를 보고 거래를 입력하세요 라는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색깔로 구분했는데 흑백으로 출력될 때는 어떻게 매출 거래와 매입 거래를 구분할 수 있죠?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럼 여기서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팁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공급자란에 있으면 매출 거래고요. 그리고 내가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공급받는 자란에 있으면은 매입 거래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 처리하는 회사는 실제 우리가 K랩을 실행시키면은 오른쪽 상단부 위에 회계기관과 함께 회계 처리하는 회사 이름이 떠 있어요. 네, 그걸 보고 이 회사가 공급자란에 있는지, 공급받는 자란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가 가장 기본적인 거래 형태예요. 지금 매출 코드 유형만 제가 놔뒀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는 우리가 10일 과세 혹은 매입은 50일 과세 코드 유형을 입력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매출 칸 란에 여기에 10일 과세라고 가장 첫 번째에 있죠.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거래는 기본적으로 분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 매출 칸에 맞춰가지고 매출 거래를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거래는 10일 과세 혹은 50일 과세 코드 유형을 선택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대신에 간혹 가다가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매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매출 전표가 두 가지나 아니면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증빙이 발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 전표에 이렇게 부가세와 공급 금액이 따로따로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매출 전표는 부가세 금액이 빠져 있는데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왼쪽에 있는 매출 전표처럼 금액과 부가세가 함께 나누어져서 발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엔 우리는 코드 유형을 17카과 혹은 57카가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지금은 매출 코드 유형만 나와 있는데요. 분기를 하면은 일단 이렇게 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보통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매입한 경우에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준다고 일반 전표 입력할 때 배웠어요. 하지만 상거래인, 즉 제품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상거래일 경우에는 아무리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외상매출금 계정 혹은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다행히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자연스럽게 반영해가지고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 시험에서 나올 때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현금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받는 지출증빙의 하나예요. 지금 현금영수증 두 가지 형태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지금 여기서 봐야 할 거는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 용도로 발급이 돼요. 하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자가 매입색으로 인정받기 위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발급받는 사업자 지출증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볼 때 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지출증비용으로 저는 받았어요 라는 걸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마찬가지로 공급금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하거나 수취한 거래는 우리가
22현과 혹은 60일 현과 코드 유형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보통 분계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는 건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뜻이잖아요. 분계는 대부분 현금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계산서까지 왔어요.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적격증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앞에 있는 세금, 부가세가 빠졌기 때문에 계산서 양식을 보면 공급가액만 나와 있고 세금 계산서와 달리 부가세라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계산서가 나오는 문제는 면세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과세사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 면세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면세 거래는 대부분 매입 거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새는 면세와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로 가정한다라는 문구가 주어지면서 13 면세 매출 거래도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코드 유형이었는데 FAT 1급과 TAT 2급에서 이 과세 매출이 아니죠. 면세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세무사에서 요거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 매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는 역시나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 회계 처리하는 일반 거래와 비슷한 형태로 분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증빙이 계산서로 수치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면세는 정말 쉬운 게 계산서 증빙과 함께 대표적인 면세 제하가 문제에 함께 나와요. 거의 이 면세 제하들 빼고는 지금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면세 제하를 제가 열거를 해볼게요. 먼저 화환. 네, 그 결혼식 가면 옆에 꽃 엄청 많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되게 멋있게. 그걸 우리가 화환이라고 하는데 화환도 면세 제하고요. 그럼 화환과 마찬가지로 꽃도 면세 제하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보는 책, 도서도 면세 제하.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미가공식품도 면세 제하인데 가공하지 않는 자연 그 상태의 식품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문제에 과일이나 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쌀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토지도 종종 나오는 면세 제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토지 자체는 면세 제하에 해당이 돼요. 뭐라고요? 면세 제하. 왜 토지가 면세 제하인 걸 이렇게 강조하느냐? 다음 시차에 배울 불공거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 제하야 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드는 그 교육훈련비 있잖아요. 그것도 면세 제하에 해당해서 면세 거래의 예로 많이 나왔어요. 네, 딱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증빙들 4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10일 과세, 50일 과세 코드 유형을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17카과, 57카과 코드 유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수취할 때는
22현과 62현과 코드 유형을 선택하고 면세제한을 매입할 때 발행하는 계산서를 수취할 때는 53 면세 코드 유형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거래를 하다가 증빙 발행하는 건 깜빡했어요. 매출 거래인데. 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출 거래. 매출. 내가 열심히 만든 물건을 드디어 판매할 수가 있었어요. 자,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 네 가지, 앞에서 말했던 적격 증빙 네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거나 혹은 적격 증빙이 아닌 거래 명세서나 그냥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코드 유형을 몇 번으로 해야 되냐? 바로 14건별을 선택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14건별. 네. 이 무증빙 거래나 다른 증빙을 발행한 매출 거래는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생각보다 14건별이 자주 출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14건별, 14건별이다. 생각해보기예요. 매출 전표에 부가세 거래를 입력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매입색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음 차시에 배우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고생했어요. 드디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코드 유형 적격 증빙에 대한 걸 설명을 드렸어요. 짝짝짝짝.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남아 있어요. 네, 코드 유형 중요한 게 몇 개 더 있는데 그건 이번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